바라본 아빠 닥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만화는 바로 이 책입니다. 죽도 사무라이. 죽도 사무라이. 우리나라의 시공사와 더불어서 아주 작품성 있는 만화를 많이 출간을 해주시는 약간 휘었네. 출간을 해주시는 애니북스에서 만든 만화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가장 뛰어난 만화가 중에 하나인 이 마츠모토 타이오, 영화화도 된 핑퐁 같은 것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철근 콘크리트, 그런 거 말고도 수많은 걸작 만화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죠. 작화도 참 특이하고, 그리고 스토리도 특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의 원형 같은 것들을 자기식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참 탁월한 우리 시대의 천재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한 거는, 오늘 이 죽도 사무라이를 제가 들고 온 거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만화는 어떤 종류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제가 복수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론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참 존중하고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찬양하거나 편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한번 바라보는, 사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아주 자주 튀어나오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아주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고,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조문을 하셨는데 누군가가 막 욕을 하면서 복수할 거야!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상주로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예의 바르게 고개를 아주 90도 숙여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충혈된 눈으로 자신의 친구이자 한때는 상사였던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참 많은 사람들한테 매력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 이미지 검색이란 거는 일종의 그야말로 빅데이터죠. 빅데이터로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장면이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그분 노무현 씨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리고 이 두 친구가 만들려고 했던 무언가, 하려고 했던 무언가가 좌절이 됐는데, 그걸 아마 다시 보고 싶다라는 일종의 드라마, 스토리, 그런 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한테는 그게 어떤 복수 이야기였을 거고, 분명히. 근데 저는 오늘 사실 복수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가슴 막 죽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 복수 이야기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특히 일본이 복수 이야기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원산지인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형태, 어떤 기존의 복수 원형을 갖다가 뒤집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죽도 사무라이도 대표적인 그런 복수 이야기의 재해석 중에 하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형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거잖아요. 그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떤 뿌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게 삼국사기인가요? 삼국사기인가? 유산가? 삼국사기일 것 같은데, 사기인가? 근데 거기에 신라 경문왕이라고 돼 있는데, 재밌는 게 이솝우화에도 임금님기는 당나귀 이야기가 나오죠. 약간 구체적인 인물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 그리고 신데렐라하고 콩쥐팥쥐 이야기라든지 서로 다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는 사실 똑같은 구조가 있어서
그게 그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이 죽도 사무라이는 제 생각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고구려 역사에 나오는 유리왕. 아버지가 왕인데 어떤 사정으로 어머니하고 헤어져 살면서 언젠가 크면 나를 찾아와라라고 어떤 징표를 주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된 게 그 유리왕 이야기고, 이거는 최근에는 그 브레이도 끝을 맺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양영순의 네이버 웹툰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테세우스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처음에 나와요. 그런 것도 어떤 출생의 비밀에 대한 그 어떤 원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한 꼭지로 있고, 두 번째는 여기는 검도 바보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베가본드에 나오는 미야모토 무사시 이야기, 그리고 이게 다른 스포츠나 다른 쪽으로 어떤 형태를 바꿔서 나올 때도 있는데,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 중에 하나의 슬램덩크 이야기는 농구 바보 이야기죠. 그 원형을 따져보면 일본 문화에 자주 등장하는 어떤 검도 바보, 특히 미야모토 무사시가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자기가 가장 강한 무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외국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죠. 외국에도 대표적인 거는 하이랜더 같은 영화들은 그 마지막 한삼이 될 때까지 서로 죽여나가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런 영화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 검도 바보 이야기도 여기에 한 꼭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복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복수와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에도 시내, 당시 에도가 굉장히 막부 시대가 안정되면서 문화도 발달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가 자칫 그 일본을 폄하하기 쉬운데, 사실상 에도 시대는 조선보다 일본이 많이 발달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신사를 파견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후기 통신사들 이야기 보면 일본의 발달 때문에 막 질투하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안정된 어떤 에도 시대의 어떤 구석진 마을에 수수께끼에 사무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뭐 사무라이라지만 별로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것도 관심이 없어요. 애들처럼 경단을 좋아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하루 종일 소일하는 게 약간 실없어 보이는, 그런데 깊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도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마을의 일원이 돼서 꼬맹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 아이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놈이 나타났을 때 물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마을의 일원이 됐는데, 왜 죽도 사무라이냐면 사무라이의 어떤 상징인 칼을 이 사람이 굉장한 명검을 갖고 있었는데, 마을의 어떤 철없는 아빠 때문에 도박빚에 아이가 팔려나갈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잘 갖고 있던 그 명검, 여기서 의인화돼서 나타나요. 눈이 한쪽밖에 없는 어떤 귀신 요녀가 빙의되어 있는 그 명검인데, 그 명검을 헐값에 팔아치고는 그걸로 그 집 아이를 구해줍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죽도를 꽂고나요. 죽도라고 해서 우리가 검도할 때 쓰는 그런 죽도는 아니고, 기록에 보면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칼이 없으면 수치니까 그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대나무로 칼 자루만 있는 걸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 칼 씹는 대나무인 거예요. 실제로 칼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랬다 꽂아 놓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죽도를 꽂고 다니는데, 그래서 죽도 사무라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 죽이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키워준,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고 있었던 어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복수를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검도 바보 이야기가 또 얽힙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이 책을 보더라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준에서만 정보를 노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건 아까 말씀드린 검도 바보의 이야기와 복수의 이야기가 여기서 얽히게 돼요. 그래서 이야기는 전혀 처음에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나가는데, 바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재미의 끈을 잃지 않는 게 바로 이 사람 그림도 잘 그리지만 마츠모토 타이오의 어떤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복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 복수 이야기는 원래 일본에서 어떤 원형 같은 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의 원형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제 모델이 1700년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부키라는 일본의 악극을 들어보실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인기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추신구라인데, 추신구라는 실제 1701년에 있었던 어떤 살인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고베 지방, 오사카 근처죠. 고베에 있었던 영주 아사노 나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실수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당시 그 막부의 손님이었던 키라 요시히사라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죄송합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칼부림을 해요. 그래서 그 궁정에서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죄를 입어서 아사노 나가노리는 할복을 하고 그 영지를 뺏기게 됩니다. 근데 1년 후에 영지도 뺏겨서 결국 낭인이 됐던 이 사람의 부하 사무라이들 46명 또는 47명이라고 돼요. 47명의 부하 사무라이들이 어느 날 밤, 그동안 폐인처럼 살면서 그 복수를 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가 어느 날 밤 월다물에서는 이 키라 요시히사와 그 일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했다는 사실을 선언을 하고, 이게 나중에는 막부의 보고가 되니까 그 당시 쇼군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다가 저는 할복을 명해요. 이 당시에 이거는 일본 사회에서는 주군의 복수를 했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을 받을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영주들이 다투어서 쇼군이 용서해준다면 그 무사들을 갖다 전부 자기 부하로 모시겠다, 자기 부하로 데려오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막부의 중요한 관료를 갖다 죽인 사람이니까 일본식의 어떤 명예를 지키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저는 할복을 하도록 하고, 할복했지만 이 사람들의 죄를 묻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의 그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그 대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그 문학작품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복수의 이야기의 원형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본색 같은 이야기는 사실 이 일본식 추신구라에서 영향을 받은 일본 사무라이,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일본 야쿠자류의 영화들이 홍콩에 가가지고 복수 이야기를 테마로 한 게임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죽도 사무라이에는 바로 이런 복수 이야기가, 그런데 굉장히 참신한 방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향의 어떤, 그거 이미 복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복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이 복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뒤틀려서 새롭게 해석되는 거는 완전한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이 최근 작품들, 특히 일본 영화, 일본 애니메이션, 일본 만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거 말고 대표적인 예로는 츠토무니에이 블레임 명진, 그 20세기 마지막에 정말 걸작 만화였었던 그 블레임을 만든 츠토무니에이의 최신작 시오니아의 전기를 보면, 거기 이 사람의 주인공의 재주를 질투해가지고 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 여자친구까지 죽게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옛날 이야기 같은 어떤 갈등과 복수로 이어져야 될 이야기가
어떤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걸 용서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게 어떤 일본의 지금 현대의 어떤 사회적인 조류 같은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복수 이야기를 갖다가 옛날식으로 해석해서는 더 이상 재밌는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추신구라 이야기를 갖다가 원론 그대로 그 해석을 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해요. 안성기가 등장했었던 그 헐리우드 영화인데, 안성기하고 모건 프리먼이 등장했었던 제7기사단 같은 경우는 이 추신구라 이야기, 이 복수의 이야기, 원형인 추신구라 이야기를 아주 고지고대로 그냥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없는 이야기였고요. 물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건 계속 사라지진 않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작품의 그 질을 갖다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도 사무라이라는 만화는 그냥 만화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런 복수 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좋은 예라서 제가 오늘은 이 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만화를 소개하면서 만화의 내용이나 장면을 갖다 소개하는 그런 거는 되도록 지양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독자 여러분의 온전히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재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채널은 만화를 보는 분들이 최대한 그 만화를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곳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